안녕하세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 자문을 맡고 있는 김문수 관세사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베트남 EU FTA 한국 원단 누적 조항 활용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 시청 후 활용 가능한 핵심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 한국 원단 수출 기업은 베트남 FTA 누적 조항을 활용하여 베트남 의류 기업에 원단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 의류 기업은 EU 바이어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단을 수출하는 기업과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의류 기업이 어떻게 베트남 EU FTA를 활용할 것인가를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후 사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FTA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해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세안 국가와 연합하여 FTA를 체결하기도 하고요. 베트남 단독으로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베트남과 EU는 2012년 6월 FTA 협상을 시작해 수차례 실무적인 회의를 거친 후 2020년 8월 1일 베트남 EU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베트남과 EU FTA 발효 의의를 당사자 및 우리나라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U는 베트남 시장 진출 및 아세안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며 아세안과 무역 협정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세계 GDP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EU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며 첨단 기술 등 베트남의 대-EU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베트남 진출 기업들은 수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산 편집물에 대한 교차 누적 인정으로 인해 관세 인하 혜택을 봄으로써 베트남으로서 대-EU 의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대-EU 수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EU 주요 수출 품목은 휴대폰, 반도체 등 전자기기와 신발, 의류 등 노동집약적 품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및 가전공장이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것입니다. 반면에 베트남이 EU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설비 및 기계류 품목으로 베트남과 EU는 무역 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EU FTA 협정문에 나와 있는 베트남에서 EU로 수출하는 섬유 제품의 관세 양호 스케줄입니다. 베트남 EU FTA 경우 EU로 수출되는 섬유, 사, 직물 등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대부분 즉시 철폐 대상입니다. 다만 폴리에스테르 섬유 2개 품목은 4년 균등 철폐로 4년 후에 철폐됩니다. 의류 완제품의 경우 원재료인 섬유, 사, 직물보다 양호 수준이 낮아 발효 후 4년 내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입니다. 주요 섬유 제품의 EU 협정 관세 양호 스케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모 직물의 경우 즉시 철폐 대상으로 발효일인 2020년 8월 1일부로 관세가 없습니다.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원재료 중
유일하게 즉시 철폐 대상이 아니고 4년 균등 철폐 대상으로 기본 세율이 4%이기 때문에 매년 1%포인트씩 차감되어 2023년 관세가 없어집니다. 남성용 팬츠는 6년 균등 철폐 대상으로 매년 2%씩 차감되어 2025년 관세가 없어집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섬유 제품을 이후로 수출 시 관세 양호 스케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베트남에서 이후로 섬유 제품을 수출하면서 협정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EU FTA 협정문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섬유 제품은 영내에서 특정 공정을 수행하여야만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가공 공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체로 원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을 만드는 섬유는 면이나 양모처럼 길이가 짧은 스테이플 섬유나 견이나 인조 섬유와 같이 길이가 긴 필라멘트 섬유가 있습니다. 천연 섬유인 면이나 양모의 짧은 섬유로부터 방적을 하거나 길이가 긴 필라멘트 인조 섬유로부터 방사를 통해서 실이 만들어집니다. 실을 가지고 경사에 대하여 위사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교차시켜서 만든 원단을 직물이라 합니다. 생지 원단을 염색, 가공, 재단, 봉제 등을 거쳐 완제품인 의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트남 EU FTA 섬유 제품은 방적 또는 방사를 영내에서 하고 그 이후의 공정이 영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원사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FTA 협정에서는 누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누적 기준은 원산지 결정 시 FTA 협정 상대국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자국 내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교차 누적은 협정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공급된 원재료를 일정 조건 하에 자국산 원재료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 카나다 FTA에서 한국 또는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교차 누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EU FTA 협정문에서는 한국산 직물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교차 누적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트남 EU FTA 협정문 어디에서 교차 누적을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EU FTA 협정문 제4장 3조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제6조에서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되는 경우 부속서 5에 기재된 품목으로 추가 가공된 또는 결합되는 대한민국 원산지 직물은 베트남 원산지 직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EU FTA 조건을 충족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의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방적 또는 직조한 것으로 보아 베트남산 의류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진출 기업 및 한국 직물 수출 기업의 교차 누적 조항을 활용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의류 생산 시 대부분 원재료인 원단 등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의류 제조 후 수출하는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베트남의 의류 원부자재 수입은 중국 49.4%, 한국 11.7% 등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EU의 의류 수입을 한번 살펴보면 중국에서 30.4%, 베트남은 4.1%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EU FTA가 발효되어 베트남의 대EU 의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의 주요 편직물의 한국과 중국 수입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합성 필라멘트 직물은 한국 19.6%, 중국은 47.9%입니다. 합성 스테이플 직물은 한국 20.1%, 중국은 59.6%입니다. 편물은 한국은 15.0%, 중국은 59.3%입니다. 베트남의 편직물 수입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베트남 EU FTA 활용을 위해 일부 한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섬유 중간재 제조 및 수출, 베트남 의류 제조 및 수출, EU 내 의류 소비라는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이 생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원단 수출 기업 및 베트남 봉제 기업은 베트남 EU FTA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한국산 직물 교차 누적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EU FTA 원산지 규정에 충족한 한국산 직물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산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EU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EU FTA 원산지 규정에 충족한 직물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한-EU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EU FTA 협정의 원단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 조항을 해석하면 방적 이후 모든 공정이 영내에서 이루어지는 원사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EU FTA 누적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내 원단 수출 기업은 반드시 국내 원사 메이커사로부터 원단을 구매하고 반드시 한국 내에서 재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한 원사가 국내산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 원사 메이커사로부터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수령하여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직접 운송 원칙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 제3국의 경유 없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모든 FTA 협정에서는 직접 운송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원산지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를 베트남 봉제 기업에 전달해야 합니다. 한-EU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원산지 신고서로 확인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는 자율 발급으로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고 6천 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원단 수출 기업은 사전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 직물을 교차 누적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EU에 통보하여야 하며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 제품에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였음을 베트남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 편직물 수출 기업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6천 유로를 초과하는 수출 물품인 경우 인증 수출자에 의하여서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원단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대한민국 관할지 세관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신청하여 사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과 베트남 간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교차 누적 적용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교차 누적 적용은 한국과 베트남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해당 내용을 이후에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함에 따라 해당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누적 기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베트남 수출입 무역부와 한국의 산업통상부에서 한국산 직물의 누적을 위한 협의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 기준 적용이 보류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라 하더라도 EU 수입자가 베트남 EU FTA 협정 관세를 현재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인보이스 상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한 경우라도 EU 베트남 FTA EU 수입자의 추후 협정 관세를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관세청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으로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산 원단 특혜 조항은 별도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적용 불가하다는 점을 꼭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의류 기업에서 베트남 EU FTA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EU FTA 협정국 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협정국 세율을 확인하는 것은 FTA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국에서 기본 세율은 10%인데 반하여 FTA 협정 세율이 5%라고 가정하면 FTA 실익은 5%포인트 실익이 생겨 FTA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링크를 들어가면 EU로 수출하는 섬유 품목에 대한 베트남 FTA EU 협정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정에서 정한 관세 양어 카테고리입니다. FTA가 발효되면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FTA 발효 즉시 철폐되는 품목도 있고요. 어떤 품목은 관세 양어 제외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품목들은 몇 년에 걸쳐 균등 철폐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양어 카테고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협정문에서 A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그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협정문에서 B5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그 품목은 발효 후 6년 단계적 철폐 대상 품목인 것입니다. 베트남 주요 수출 의류에 대한 EU 관세 양어 스케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인조 섬유로 만든 6206 품목은 기본 관세율이 12%이고 관세 양어 카테고리는 B5입니다. 따라서 이 품목은 6년 단계적 철폐 대상 품목으로서
매년 2%씩 관세가 차감되어 6년 후 관세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의류 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일과 연도별 관세 양어 스케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206-1000의 의류에 대한 기본 세율은 12%이며 발효 후 4년 단계적 철폐 대상 품목이므로 매년 3%포인트 차감되어 2023년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품목마다 기본 관세율과 상대국 협정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 진출 의류 기업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상대국 협정 세율 및 관세 양어 스케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EU FTA 발효 후 첫 해 FTA 특혜 세율이 GSP 관세율보다 더 높은 품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품목의 FTA 협정 세율과 GSP 협정 세율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최빈 개발 도상국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일반 특혜 관세 제도 GSP라고 하며 EU는 베트남에 대하여 GSP 제도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EU FTA가 발효되면 GSP는 7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요. GSP 유예 기간 동안 베트남 진출 기업은 베트남 EU FTA 양어 스케줄 일정을 확인하고 GSP 세율과 FTA 협정 세율을 확인하여 더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EU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EU 집행위원회 관세율 링크에 들어가셔서 HS 코드 및 수출 국가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기본 세율, GSP 세율 및 FTA 협정 세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TA 발효 첫 해 GF 세율이 FTA 세율보다 더 낮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U 양어표상 기준 관세율이 12%이며 EU 베트남 FTA 카테고리가 8단계 균등 철폐 대상 품목인 경우 발효 직후 각각 세율이 FTA 세율은 10.5%의 특혜 세율이 적용이 되고 GSP 특혜 세율은 9.6%이므로 GSP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베트남 진출 기업은 EU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FTA 발효 첫 해 GSP 세율과 FTA 세율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협정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EU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EU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금액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수출입 무역부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기간 발급 방식입니다. From EUR 원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인증 수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베트남 수출입 무역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6천 유로 이하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서를 통한 자율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서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이며 발급 후 3영업일 이내에 원산지 신고서와 함께 입증 서류를 베트남 원산지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기간 발급 CO인 Form EUR1입니다. 베트남에서 EU로 수출하는 경우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그럼 폼 EUR1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자 정보 및 수입자 정보, 원산지, 수입국가, 운송 정보, 인보이스 정보 등 주로 우리나라에서 기간 발급 신청할 때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재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직무를 교차 누적한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실을 이후에 통보하여야 하며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 제품에 한국산 직무를 사용하였음을 베트남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상 화면에서 보시는 영문으로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관 발급인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폼 EUR1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산 직무를 사용하였던 문구는 폼 EUR1에서 어디에 기재되어야 할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 사견으로는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 EUR1 7번 항목인 리마크란에 기재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베트남 수출입 무역부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천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자율반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 딜리버리 노트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BL 등 운송 서류는 상업 서류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신고서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었을 경우에는 제품별로 따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채빈 개발도상국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일반 특혜관세 제도 GSP라고 하며 EU는 베트남에 대해 GSP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인증 수출자만이 폼 A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폼 A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산업무역부로부터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GSP 원산지 증명서 문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자는 GSP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행 후 관련 서류를 3일 이내에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 발행 원산지 문서, 수출 신고서, 인보이스, BL 등 운송 서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BOM, 자재 구매, 증빙 자료, 제조 공정 등입니다. GSP 원산지 자율 발행 후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게 하는 것은 자율 발행으로 인한 오발행 및 허위 발행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폼 X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폼 X는 한국의 원산지 확인서와 유사한 제도로서 베트남에서 국내 거래 시 거래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베트남에서 GSP 혜택을 받으려는 베트남 수출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GSP 원산지 규정에 충족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천 유로 초과인 경우 협정문에는 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원산지 증명에 대한 지침을 2020년 8월 28일 발표하였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인증 수출자 인증 여부에 관계없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수출입무역부에 신청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받기 위해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GSP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폼 A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 수출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인증 수출자 인증은 폼 A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하며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출입무역부로부터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은 후에는 EU 수출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렉스라고 하는데요. 렉스의 관련 정보 등록 후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가 렉스 시스템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번호, 회사명, 상세 주소 등 수출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요. 원산지 관련 담당자 상세 정보, 의류를 생산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지 아니면 무역만 하는 컨버터인지 여부, HS 코드별 물품 상세 내역, 그리고 서명 장소, 서명권자 등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 수출자 번호는 렉스 신청일로부터 최대 20일 이내에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증번호가 부여된 후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인증을 신청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의류를 EU에 수출하여 베트남 EU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는 사후 검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사후 검증 기간은 5년인데 반하여 베트남 EU FTA 사후 검증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의류 기업은 EU에 의류를 수출한 경우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요약하여 베트남의 원단을 수출하는 기업 및 베트남 진출 의류 기업이 베트남 EU FTA 협정을 활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하는 원단이 한 EU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국내 원사 메이커사로부터 원사를 구매하고 국내에서 재직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증빙하기 위하여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국내 원사 메이커사로부터 수령 후 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6천 유로 초과 금액은 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베트남 진출 의류 기업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EU 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여 베트남 수출입무역부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베트남 진출 의류 기업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GSP 세율과 FTA 협정 세율을 비교하여 관세율이 더 낮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관 발급 EUR1 CO를 사용하거나 폼 A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5번째, 폼 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빙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원산지 증명서를 베트남 수출입 무역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후에는 EU 렉스 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번호를 받은 후 관련 자료를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EU 베트남 FTA 사후 보관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EU FTA 한국산 직물 누적 조항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 채널 게시글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추후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전 질의에 올라온 내용들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FTA 종합지원센터 태윤희 관세사입니다. EU 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 조항 활용 방안 온라인 설명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문의해 주신 사항 약 70여 건에 대하여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였는데요. 첫째, EU 베트남 FTA 활용 시 이슈되고 있는 사항. 둘째, EU 베트남 FTA 활용 시 꼭 필요한 실무 부분. 셋째, EU 베트남 FTA 활용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 넷째, EU 베트남 FTA 활용 후 사후 검증 대비를 위한 사항. 위의 4가지에 대해 대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EU 베트남 FTA 활용 시 이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차 누적에 대해 문의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산 직물의 누적 조항을 인정하는 또 다른 FTA가 있는지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육 시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한국산 직물 누적 조항을 인정하는 다른 FTA는 지금 현재 EU 베트남 FTA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된 한 캐나다 FTA는 자동차 부품에 한해서 교차 누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사항은 각 협정문의 부속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사항으로 해외의 제3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베트남에서 사용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할 경우도 EU 베트남 FTA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 교차 누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외의 제3국 원산지 원단에 대해서는 교차 누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베트남 완제품에 대해서 FTA 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완제품의 품목 분류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규정된 FTA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원산지 판정, FTA 실익 파악을 상세히 하셔서 FTA 활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슈사항 마지막 질문으로 한국산 원단의 누적 조항 관련하여 한국, 유럽 정부의 승인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현재 베트남 내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특혜 규정 적용 일정에 대하여는 예상 일정을 말씀드리기 지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베트남 정부의 별도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한국산 원단 특혜 규정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EU 베트남 FTA 활용 시 꼭 필요한 실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교육 참석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바로 이 실무 부분인데요. EU 베트남 FTA 활용을 위해 그렇다면 우리 업체들이 실무적으로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교육 시간 때 들으신 내용을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 정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산 직물이 한국 EU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판정이 된 직물이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 서류, 예를 들어 원산지 소명서, 원재료 내역서, 제조 공정도 또는 가공 공정도 등 원산지 증명 서류를 필히 작성하여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 제3국 경유 없이 직접 운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운송 서류를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 직물을 교차 누적한 경우 해당 사실이 EU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된 최종 의류 제품은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베트남 발행 원산지 증명서에 표기를 필히 해야 합니다. 6,000유로 초과하는 수출 물품인 경우에는 한 EU FTA 인증술자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직물 수출 기업은 반드시 세간의 인증술자 인증을 받아야 하며 관련된 서류를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인증술자는 그 절차와 신청 서류, 심사 기간이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셋째, EU 베트남 FTA 활용을 위한 인증술자 취득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베트남 품목별 인증술자 취득 시 베트남 EU 누적 조항 활용이 수월해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전 교육 시간과 제가 이전에 사전 질문사항 답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적 조항 활용을 위하여는 필히 인증술자를 취득해 놓으셔야 합니다. EU 베트남 인증술자의 종류와 인증 절차 및 소요일,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증술자 인증 관련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증술자의 종류와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 인증술자에 관한 문의를 매우 많이 해주셨는데요.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면 인증술자는 업체별 인증술자와 품목별 인증술자로 나뉩니다. 인증술자는 본사 및 사업장 관할 본부세관 또는 평택세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절차는 크게 인증술자를 신청하게 되면 그 서류를 세관에서 심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업체에게 수정보완을 요청을 하며 수정보완을 바탕으로 이제 인증이 완료된 후에 그 인증서 발급이 순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인증 소요일은 일반적으로 품목별 인증술자인 경우에는 20일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EU 베트남 FTA 활용 업체는 현행 10일로 단축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 서류에 대해 문의해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품목별 인증술자 신청 서류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인증술자 신청서, 그리고 원산지 소명서, 그리고 그에 따른 소명 증빙 서류, 그리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 증빙 서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을 하셔서 해당 보고 계신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원산지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의 증빙을 필히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FTA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또 판단을 하시고 교육 이수증이 없으시다면 교육을 미리 들으셔서 교육 이수증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된 인증술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에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여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자료들은 관세청 FTA 포털 웹사이트에서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FTA 포털을 검색하시면 관세청 대표 FTA 포털 웹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FTA 포털 메인 화면에서 FTA 활용 제도를 클릭을 하시면 인증술자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관련된 그 인증술자 제도, 그리고 혜택, 그리고 인증술자 신청 시, 그리고 활용 시 유의사항, 인증술자 법정 서식 등을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술자 관련 서식을 검색해보고 싶다고 원하시는 분들은 인증술자 제도를 클릭을 하시고 업무 관련 서식 및 작성 요령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EU 베트남 FTA 활용 후 사후 검증 대비를 위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차 누적을 활용한 우리 한국 업체들에게 원산지 검증이 들어올 경우 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직물 공급자에 대해서도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산 직물을 공급한 업체들은 사후 검증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교육 때 들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대비를 해주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한국산 직물은 한 EU FT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검증 또한 한 EU FT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특례법 그리고 한 EU FTA 원산지 규정을 참고하셔서 사후 검증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후 상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신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신속하게 업로드 되기 때문에 관세청에 제공하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베트남 FTA 활용 관련하여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또는 인증술자 인증 절차 등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기와 같이 각 지역 본부세 간의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에 연락을 취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EU 베트남 FTA 활용을 위해서 또는 베트남 현지 FTA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베트남 현지 무역관에 유선 또는 메일로 연락을 취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성공적인 FTA 활용을 응원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